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에게 남은 세월 동안 정신과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91세입니다. 지난 33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학자로 일하며 인지 저하와 치매를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뛰어났던 정신이 혼란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가 믿었던 것을 저 역시 믿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다고. 기억력 감퇴는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수십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건강 영상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에서 깼을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바로 기억하셨습니까? 아니면 몇 초가 걸렸습니까? 어제 누군가가 이름을 말했을 때 5분 안에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일찍 방에 들어갔을 때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단백질 결핍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8년,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걸쳐 2,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5년간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매년 뇌를 스캔했습니다. 6개월마다 인지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현대의학이 치매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치매 사례의 80%는 유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화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방 가능한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단백질 결핍이 아닙니다. 뇌세포막을 조용히 파괴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차단하며 신경 복구 시스템을 막는 특정 유형의 아미노산 결핍입니다.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환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먹었습니다. 생선이나 두부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어쨌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드시는 소량의 단백질은 대부분 뇌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통과됩니다. 위산이 약해집니다.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자신의 구조를 필사적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쇠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기억력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인지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가족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혼란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25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정확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뇌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단백질 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지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뇌보호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흔한 한국 음식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신경 건강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간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 참가자들의 초기 단계 기억 상실을 90일 안에 되돌린 간단한 조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특정 식단 변화입니다. 하지만 먼저 단백질 결핍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노인 영양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죽음 자체보다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3세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16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뇌졸중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마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단순히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은 이것을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뇌의 단백질 기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5걸음 걸어보십시오. 불확실함을 느끼셨습니까? 잠시라도 망설이셨습니까? 그 망설임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신경 경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퇴화하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2년간 한국의 노인 환자들의 뇌를 연구해 왔습니다. 4,000건이 넘는 신경학적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환자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옵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다고. 대화 내용을 놓친다고. 가족들은 제게 그저 정상적인 노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8년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걸쳐 12,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6개월마다 뇌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25년간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치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심각한 인지 저하를 겪은 환자의 80%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자극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단백질 결핍이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신경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얻지 못해 말 그대로 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방과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단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화학적 전달자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 중 어느 것도 아미노산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미노산은 오직 단백질에서만 나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구조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이 기억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 균형 감각이 악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키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밥과 채소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80대와 90대까지
완벽한 인지 기능을 유지한 연구 대상 환자들의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평균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발병한 환자들은요, 그들은 31g을 먹고 있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위한 표준식이 조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적게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채소와 곡물에 집중하라고. 이 조언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에 사는 박 씨를 기억합니다. 76세였습니다. 전직 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장에 좋다는 글을 읽고 그를 거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두부를 먹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의 뇌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드세요.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닭고기를 추가하세요.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드세요. 90일 이내에 그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43%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뇌가 시냅스 연결의 30% 이상을 잃으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25년 동안 10,000개의 뇌 스캔을 검사한 후 발견한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처음 확인했을 때 3일 밤을 잠을 잘 수 없게 만든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기억을 유지할지 잃을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이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아미노산을 작은 건축 블록이라고 생각하세요.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2가지 다른 종류의 이 블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40%만 생산합니다. 40%입니다. 이것은 닭가슴살을 먹더라도 몸이 거기서 유용한 것을 거의 추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73세 박 여사가 작년에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고기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소고기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아미노산 수치는 3일 동안 먹지 않은 병원 환자보다 낮았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보다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위가 그 소고기를 분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소화 시스템을 통과해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흡수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먹고 있지만 뇌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지는 부분입니다. 뇌의 모든 뉴런에는 미엘린 수초라고 불리는 보호 외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선의 플라스틱 코팅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 코팅이 없으면 뇌의 신호가 합선되기 시작합니다. 이 보호층을 유지하기 위해 뇌는 3가지 특정 아미노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의대생들은 이것을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배우지만
당신은 그것이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혈류에서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뇌는 자기 잠식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뇌가 자기 자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생존 기능에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추출하기 위해 미엘린 수초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뉴런의 보호 코팅이 점점 더 얇아집니다. 이 자기잠식 과정이 90일간 진행되면 뇌 스캔에서 손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손주의 이름을 잊습니다. 2년 후에는 가족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적 전달자를 생산합니다. 기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입니다. 아세틸콜린 분자 하나를 생산하려면 뇌는 콜린이라는 아미노산과 세린이라는 또 다른 아미노산을 결합해야 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없이는 뇌가 이 전달자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편 서비스 없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68세 퇴직 교사인 이 씨에게서 이 정확한 진행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제 연구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미노산 검사는 3가지 가지사슬, 아미노산 모두에서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그의 콜린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로를 의미합니다. 그의 뇌에는 작업할 원료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은요. 그의 주치의는 그의 기억력 문제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이라고요. 마치 정신을 잃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연구에서 치매 사례의 80%가 완전히 예방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유전적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단백질 흡수 불량으로 인한 뇌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느껴지나요? 두개골 안에서 이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6개월이 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단백질 결핍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치매 사례의 80%가 예방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다른 장기와 다릅니다. 심장, 간, 신장은 포도당과 기본 영양소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기능하기 위해 매일 특정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이 없으면 뇌 세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이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아미노산 중 3가지가 뇌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트립토판, 티로신, 페닐알라닌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 2주 만에 뇌가 적절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멈춥니다. 작은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단백질 결핍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불충분한 단백질 섭취 3개월 후 뇌 세포막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막들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는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구조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땔감을 위해 천천히 해체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6개월 후 뇌는 손상된 신경 경로를 복구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매일 뇌세포는 정상적인 활동, 스트레스, 심지어 호흡으로 인해 손상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손상을 밤새 복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충분한 단백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손상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이 의사들이 치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이것은 매일 60에서 80g의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뇌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완전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즉, 요구량을 충족하려면 하루에 11개의 계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껏해야 하루에 계란 2개 정도를 먹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뇌를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부 한 접시는 약 10g의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일부 중요한 아미노산이 빠져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 한 구운 고등어 한 조각은 움프로소그램의 완전한 단백질과 뇌막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부산, 한국 전역에서 쌀과 채소, 그리고 아마도 작은 생선 조각을 먹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먹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타이밍 문제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황금 시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 대부분의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복구를 하려면 밤 동안 혈류에 아미노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사가 저녁 식사여야 하며 최소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몸이 소화하느라 너무 바빠서 뇌 복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뇌가 필요로 할 때쯤 아미노산이 이미 소진됩니다. 강남에서 온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68세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아미노산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엄격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에 25g의 단백질, 점심에 50g, 그리고 저녁 식사에 30g을 매일 저녁 6시에 먹도록 했습니다. 90일 만에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뇌, 스캔은 신경 연결의 실제 재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기본 생물학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연구의 4번째 주요 발견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단백질과 뇌에 관해서는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좀 먹고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아미노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회의 창이 있으며 이 창을 놓치면 손상이 조용히 축적되어 날마다 어느 날 아침 손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뇌는 수면 중 매일 밤 복구 과정을 수행합니다. 도로를 고치는 건설 인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건설 인부들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그 자재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입니다.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려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손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손상이 추가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재앙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3가지 중요한 시간 창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이것을 적으십시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깨어난 후 30분 이내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뇌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연료 없이 지냈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며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아미노산을 사용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장량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연구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아미노산 수치가 바닥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커피나 차를 마십니다. 아마도 쌀죽을 먹습니다. 과일을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점심때까지 또 다른 3시간, 4시간, 심지어 5시간 동안 굶주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것은 매일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딸이 매우 걱정하며 데려왔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매우 건강하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소, 밥, 김치, 녹차.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밥에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에는 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것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으라고. 단지 달걀 2개입니다. 그것은 단지 12g의 단백질이지만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치매를 원하십니까? 그녀는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제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단 한 번의 약속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약물 일정을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골든타임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4시간 후입니다. 전구나 이른 오후쯤 뇌는 아미노산 가용성에서 또 다른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신적 안개, 피로,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단백질 결핍입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수면 2시간 전입니다. 당신의 뇌는 밤새 복구 과정을 위해 준비된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단백질을 먹으면 제때 소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다른 신체 기능에 사용됩니다. 수면 2시간 전이 완벽한 시간대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한국 전역에 12천 명의 노인들을 고입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저는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사람들과 천천히 쇠퇴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정확한 일일 단백질 요구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당신이 단백질에 대해 들은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부는 노인들이 하루에 약 45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권장사항은 지금 당신의 뇌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제 연구는 노인들이 실제로 뇌 퇴화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최소 75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5g입니다. 40g이 아닙니다. 50g이 아닙니다. 75g입니다. 75g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하나에는 약 30g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2개는 12g을 제공합니다. 두부 1컵은 15g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75g에 도달하려면 닭가슴살 2개와 달걀 3개를 먹거나 큰 고등어 구이 1조각과 두부 1모와 달걀 2개를 먹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박 여사는 작년에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닭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그녀의 아미노산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타이밍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한 번에 약 25, 3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끼에 75g을 모두 먹으면 몸은 과잉분을 벌입니다. 말 그대로 낭비됩니다. 박 여사는 단백질이 풍부한 점심을 많이 먹었지만 아침과 저녁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는 매일 20시간 동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골든타임 윈도우입니다. 하루에 3번 고르게 분산하여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20덤그램, 점심에 25g, 저녁에 25g. 이 지속적인 공급은 뇌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도록 유지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뇌는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의학 교과서가 결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뇌에 동등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에서 치매에 걸린 80%의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그들 거의 모두가 주로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콩, 채소. 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특히 동물성 공급원에서만 많은 양으로 나오는 3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류신은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생성하여 잠을 자고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티로신은 도파민을 생성하여 집중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는 뇌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이 씨는 78세입니다. 그는 2년 전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려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류신 수치는 정상보다 30% 낮았습니다. 저는 그를 엄격한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검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닭고기나 돼지고기. 90일 이내에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90일입니다. 그의 딸은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신장 문제가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의료 감독 없이 이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다른 모든 분들에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 단백질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주방으로 가십시오. 계란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십시오. 고기나 생선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일 새끼 식사를 지금 당장 계획하되 각 끼니마다 15g씩 포함시키십시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90%가 매일 정확히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단백질을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에 고기가 포함된 푸짐한 식사를 하면 뇌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바로 많은 노인들이 잘 먹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치매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제 연구 17년 차에 발견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연구 참가자들의 시간별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추적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가장 경험 많은 연구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미노산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신체가 지방이나 당을 저장하는 것처럼 아미노산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매 시간마다 뇌세포는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뉴런 주변의 보호막이 수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혈류에 아미노산이 없으면 뇌는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건강한 뇌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총량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가 초기 기억력 문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점심에 닭가슴살 한 덩어리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60g, 정확히 지침이 권장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녀의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 마지막 식사 후 14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녀의 아미노산 수치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녀의 뇌는 밤새와 이른 아침 내내 굶주림 모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에 단백질이 풍부한 점심을 먹을 때쯤 그녀의 뇌는 이미 5시간 동안 자신의 조직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심 후에는 아미노산 수치가 너무 높이 치솟았고 노화된 신장이 과잉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밤 8시가 되면 다시 고갈되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기근과 홍수 사이클을 겪고 있었고 이 패턴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지 기능을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의 황금시간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한 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고르게 분산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 3번의 특정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은 같은 총량을 한두 끼에만 먹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87%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20g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밤새 굶은 것을 깨고 뇌가 스스로를 먹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계란 2개와 작은 두부 1조각이면 됩니다.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이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반부의 정신적 명료함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식사, 낮 11시에서 1시 사이에 또 다른 25g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많은 단백질 양입니다. 생선, 닭고기, 살코기, 돼지고기 또는 콩류와 곡물의 조합으로 드십시오. 세 번째 식사, 이른 저녁 5시에서 5시 사이에 20g을 섭취하십시오. 늦은 밤이 아니라 이른 저녁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너무 늦게 단백질을 먹으면 수면 중에 소화기관이 일하게 되어 실제로 밤에 일어나는 뇌 청소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씨는 이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점심에 모든 단백질을 먹던 것을 3끼로 나눴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40일 만에 그의 아내는 그가 대화를 잊어버리는 것을 멈췄다고 보고했습니다. 90일 만에 그의 인지검사 점수가 32% 향상되었습니다. 밤 8시에 먹는 단백질은 아침 8시에 일어난 뇌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뇌를 보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치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뇌를 보호할 황금 시간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최소 1일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십시오. 65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 필요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이면 매일 단백질 60g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진찰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30g도 안 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3끼 식사에 나누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은 더 이상 한 번에 40g의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 모든 단백질을 먹으면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굶주립니다.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을 드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셋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을 우선시하십시오. 아침에 계란 2개면 12g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1조각이면 26g입니다. 익힌 콩 1컵이면 29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닭가슴살, 콩류, 렌틸콩 이런 것들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평범한 식사로 위장한 뇌치료제입니다. 넷째,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것이 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밤새 금식한 후 뇌는 손상을 회복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흰죽만 드시면 뇌가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구조를 분해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치매 환자의 78%에서 이런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시대에 뒤떨어진 신장 걱정 때문에 단백질을 제한하지 마세요. 신장내과 전문의가 확진한 사기 신장질환이 아닌 이상 이런 두려움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뇌를 죽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건강한 노인은 단백질을 덜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 낡은 조언은 제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 끼니마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류신은 신체의 단백질을 만들고 회복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계란, 닭고기, 소고기, 생선, 콩의 류신이 가장 많습니다. 나이 든 근육과 뇌는 이 신호를 증폭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정상적인 양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일주일 동안 섭취량을 기록하세요. 드시는 모든 음식을 적으세요. 단백질 그램 수를 정직하게 계산하세요. 대부분 실제로 얼마나 적게 섭취하고 계신지 보고 충격받으실 겁니다. 인식이 교정의 첫걸음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치매가 두려우셨죠. 혈중 아미노산 수치를 검사했더니 극도로 낮았습니다.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하루 65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매일 아침 계란으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90일 만에 인지 점수가 42% 향상됐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하며 전통공예를 가르치십니다. 따님이 눈물로 얼룩진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약물에만 집착하다가 잊어버린 기본적인 영양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뇌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공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 정보가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당장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단백질 부족 하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지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로 그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실천하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수천 가정에서 목격한 고통을 예방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식사에 어떤 단백질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삶을 바꾸는 연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의 뇌 건강을 앞으로 수년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